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셨나요? 여러분은 너무 속상하거나 혹은 분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어렸을 때는 시원하게 한바탕 울고 나면 개운해지곤 했었는데 나이를 먹어가며 눈물에 왜 이렇게 인색해졌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실컷 울고 나면 희한하게도 배가 고팠던 건 왜였을까요? 저만 그런가요? 그만큼 우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서 그랬을까요? 오늘 밤 제가 읽어드릴 책은 전대진 작가님의 실컷 울고 나니 배고파졌어요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작년에 출간되었을 때 읽어보려고 눈여겨보았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못 읽었었던 책인데 이번에 대한민국 대표 식품기업 농심과 콜라보로 진행한 리커버 에디션이 나왔다고 해서 다시 읽어볼 기회가 생겼네요. 이번 에디션에는 농심, 신라면 등 3편의 네임 스토리와 17편의 글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중간중간에 농심 제품이 들어간 일러스트를 보는 묘미도 있고요. 무엇보다 현실 직시적으로 말하면서도 위로와 공감을 주는 작가님의 글이 많은 울림을 준답니다. 저는 그중 몇 개의 글을 선정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실컷 울고 나니 배고파졌어요. 잘 쉬어야 더 잘 돼요. 현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도피하는 것은 부정적인 일이지만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하면서 모든 일이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다지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휴식이 될 수 있다. 스펜서 존슨. 사람들은 멋진 몸매를 가지고 싶어 한다. 나도 날씬하고 멋진 근육질의 몸을 갖고 싶어서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 관리를 했다. 그런데 바쁘다 보면 잠을 늦게 자거나 몇 시간 제대로 못 잘 때가 있었다. 트레이너가 말하길 차라리 운동을 줄이고 잠을 제 시간에 잘한다. 나는 바쁜 시간을 쪼개서 운동을 하려고 한 건데 잠 좀 덜 자면 어때? 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그건 내 몸을 상하게 만드는 일이다. 근육이 언제 자라는 줄 아는가? 나는 무거운 걸 들고 운동할 때 근육이 자라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근육은 사람이 잘 때 자란다고 한다. 운동할 때 반복되는 동작을 하면서 근육이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상처를 회복하면서 근육이 커지는 거다. 그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잠자는 시간이다.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에 상처 입은 단백질을 분해하고 다시 재생시키면서 새로운 세포로 교체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잠을 못 자면 그런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몸에 염증이 생기고 노화가 되고 심지어는 그게 암이 되는 거다. 쉬어야 할 때 쉬지 않고 계속 달리면 그렇게 되는 거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언제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까? 일하는 순간에는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지. 일 자체로 성장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쉬어야 할 때 쉬지 않고 상처를 돌보지 않으면 그게 결국 나를 더 아프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충분히 쉬어라. 쉬면서 스스로를 돌아볼 때 반성도 하고 결심도 하는 시간을 가지며 과거에서 배우며 스스로 교훈을 얻고 미래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에 충실할 때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러니 잘 쉬어라. 그럼
더 잘 된다. 하기 싫은 일을 잘하는 법.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잠언 4장 23절.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하기 싫어, 짜증나 라는 생각을 계속하면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질 것이고 그 일을 하는 과정 내내 스스로가 불행하기로 선택하는 거다. 그런 마음으로 일하면 당연 결과도 엉망일 것이다. 그럼 더더욱 하기 싫어질 텐데 꼭 그래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을 그만두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거나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라고 아주 아름답게 말하지만 말은 쉽다. 사람은 살면서 원하지 않는 일은 계속 생길 거고 어쨌든 계속해서 일은 해야 하고 일을 피해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결국 잘 해내야 행복도 성공도 얻는 거다. 그러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우선 내 기분부터 좋아지게 만드는 장치가 필요하다. 운동선수들은 흔히 루틴이라 부른다. 한번 생각해보라. 어차피 해야 할 일이고 그걸 기분 좋게 할 수도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마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다고 거창하거나 특별한 게 아니다. 박수치거나 휘파람을 불 수도 있고 눈을 감았다가 뜨는 것일 수도 있다.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는 몸을 풀 때 항상 경기장을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돈 다음 뒤로 서서 S자를 그리며 활주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녀는 세계 어느 경기장에서든지 어떤 컨디션, 어떤 감정 상태로 서든지 항상 같은 루틴을 하고 그런 다음 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거다. 평소에 이렇게 연습해보자.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눈을 뜨면 세상이 점점 환해질 때 온 세상이 내 작은 눈꺼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서 세상의 주인이 된 기분이야. 눈만 뜨면 기분이 완전 좋아져. 라고 생각하자. 그럼 눈을 뜨고 있는 그 순간 당신은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거다. 하고 싶은 거 하나쯤은 하고 살자. 자녀를 둔 젊은 엄마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런 말을 종종 듣곤 했다. 한 남자의 아내로서의 역할도 엄마로서의 역할도 모두가 제겐 소중한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수정이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작 나를 돌보지 못했고 나 자신을 잊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나이가 들었고 이제 와서 보니까 제가 뭘 좋아하고 뭘 잘했는지조차 기억이 나질 않아요. 무언가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자니 점점 저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 이 글을 보고 있을 사람 중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당신에게 꼭 이 말을 전해주고 싶다. 여기까지 너무 잘해줬다고. 당신은 이미 최선을 다했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일을 해냈다고 말이다. 그동안 남을 위한 시간을 갖느라 지쳤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건 나를 위한 시간이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정말로 배우고 싶은 걸 하나쯤 배우고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나쯤 해보고 일주일에 하루라도 한두 시간이라도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사람이 하고 싶은 걸 전부 다 하며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 하나쯤은 꼭 하고 살아야 한다. 당신도 사람이다. 부모도 사람이다. 남을 위해서만 살면 고갈되고 말라 죽는다. 좋아하는 일 한 가지를 한다고 해서 세상 끝나지 않는다. 가족이 어떻게 되지 않는다.
당신이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하다. 그 행복을 가져오는 건 크고 거창한 게 아니더라. 지극히 작은 일 한 가지. 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해서 그 시간은 온전히 나에게 주는 것. 그걸로도 당신은 보다 더 행복해질 것이다. 마음은 마음으로 안아줘야 한다. 그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 힘든 거다. 그 사람도 오죽 답답했으면 남에게 힘들다고 했겠나. 그럴 땐 그냥 인정해주자. 그저 들어만 줘도 괜찮다. 이에 공감할 사람들이 꽤 많을 거라 생각한다. 누군가 힘들다는 말을 해서 그의 말을 가만히 듣다 보면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있다. 내가 보기에는 에이, 겨우 그런 걸 갖고?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내 기준에서 타인의 고통의 정도를 판단하면 인간관계의 문이 다 막힌다. 이런 사고방식은 인간관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 병을 치료하려면 의사한테 갔겠지. 왜 나한테 자기가 힘든 걸 굳이 꺼내놓고 얘기하겠나. 그 사람은 나에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티칭과 코칭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가 필요했던 건 마음을 나누고 이해해주는 터칭이었다.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이었다. 해결책은 직장에서 일할 때 찾자.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는 답이 없다. 그리고 마음의 문제다. 마음은 마음으로 안아줘야 한다. 모든 순간이 나였다.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의 유명한 일화가 있다. 기자들과 인터뷰를 할 때 그는 한 질문을 받았다. 여러 작품들이 모두 히트를 쳤는데 그중 최고로 꼽는 작품은 무엇인가요? 그는 대답했다. 다음 작품입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이들이 들어본 내용이다. 만약 삶의 마지막 순간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했다면 과연 그가 마지막 작품입니다 라고 답했을까? 내가 그였다면 모든 작품이 곧 나였습니다 라고 답했을 것 같다. 작품 하나하나에 내 모든 걸 쏟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인생도 하나의 역사이고 일생을 거쳐 완성될 작품과 같다. 살아있는 한 완성되는 건 하나도 없다. 과정과 결과 중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질문을 받곤 하지만 과정과 결과는 절대 별개가 아니다. 살아가는 매 순간이 결과다.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고 선택에 따른 결과가 있다. 과정이란 말은 채플린이 세상에 없는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쓸 수 있는 말이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오직 나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주어진 오늘이 너무 소중한 것이다. 내가 보낸 하루가 곧 나다. 모든 순간이 나였다. 잘하고 싶은데 안 될 때. 정말 잘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생각만큼 몸이 안 따라줄 때 마음이 너무 속상하다. 호박벌이 아마 그랬을 거다. 호박벌은 태생적으로 날 수 없는 신체 구조를 가졌다. 몸통은 크고 뚱뚱한 데 비해 그 날개는 너무도 작고 볼품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체 역학 이론상 호박벌의 작은 날개는 충분한 양력을 받을 수 없고 날개는커녕 이론상 떠있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호박벌은 모두가 날 수 없다는 이 날개로 하루 평균 수천 리를 날아다닌다고 한다. 어떻게 호박벌은 날 수 있게 된 걸까? 호박벌에게는 꿀을 채취해야 한다는 목표가 있었다.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잘 날아야 했다. 잘 날려는 그 일념은 날개 안쪽 근육에 현저한 발달을 가져왔고 초당 250회의 날갯짓은 결국 자기 신체 한계를 극복하게 만들었다. 내가 가진 날개가 작고 부족하고 볼품없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호박벌이 수천 리를 날 수 있는 건 대단한 날개를 가져서가 아니라 날갯짓을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속상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당신도 할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향한 날갯짓을 멈추지 말자. 나라고 못하란 법 없다. 사람은 누구와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사람은 자기가 자주 만나고 자주 생각하고 자주 대화하는 사람을 닮아간다. 일본의 한 유명한 경제학자 오마에 게니치는 인간을 바꾸는 3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가 만나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맨날 죽는 소리만 하고 맨날 힘 빠지는 얘기만 하고 맨날 안 된다, 못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다면 나도 영향을 받아서 그들을 닮아간다. 당신이 지금 무기력하다면 당신만의 잘못은 아니란 거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그건 당신 잘못이다. 함께 있으면 힘이 나고 활력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항상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낸다면 마찬가지로 나는 그들을 닮아간다.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자. 행복하고 성공적이고 또 남을 배려하고 격려해주며 힘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자. 그러다 보면 나도 결국 그런 멋진 사람이 될 거다. 그 사람이 해서 됐다면 나라고 못하란 법 없고 결국 다 같은 사람이다.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원래 사는 건 힘들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말한다. 사는 게 참 힘들다.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는지, 이것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뭘 해낼 수 있을까? 오래 살아온 사람도 말한다. 사는 게 참 힘들다. 시간은 또 왜 이렇게 빠른지.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룬 건 없고 나이만 먹은 것 같다. 지금까지 내가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 부족하니까 사람이고 모르면 배우면 되는 거다. 뭐든 시간이 필요하다. 오래 살았어도 미래는 여전히 겪어본 적 없는 미지의 영역이다. 불은 아이에게든 어른에게든 똑같이 뜨겁다. 누구에게나 삶은 무겁고 힘들다. 원래 사는 게 제일 힘든 일이다. 우린 모두가 인생을 미리 살아본 적이 없고 모두가 인생은 처음이고 모두가 아마추어다. 그러니 나의 부족함은 실망의 이유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소망의 이유일 것이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 현실에 마주하는 내 마음이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천국으로도 지옥으로도 만든다.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을 내가 다 어찌할 순 없다. 그건 마치 배를 모는 선장이 날씨를 보며 걱정하는 것처럼 무의미한 일일 거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지, 내가 어떻게 행동을 취할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인생이라는 항해를 할 때 내가 나라는 배를 모는 선장으로서 비바람이 부는 날씨를 보며 사서 걱정하기보단 내 배의 키를 단단히 잡고 배의 방향을 내가 선택하는 건 어떨까? 나에겐 그 선택권이 주어져 있다.
항해가 두려워서 평생 항구에 가만히 머물러 있다가 서서히 녹슬어 침몰하는 침몰선이 될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멀리서 구경하며 남과 나를 비교하고 부러워하며 관람하는 유람선이 될지, 거침없이 파도를 뚫고 전진하며 나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지킬 수 있는 전투선이 될지, 그 모든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다.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마요. 너무 많은 생각은 하지 말고 일단 그냥 막 해봐요. 사실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 내가 직접 해보는 거고 해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결과는 하늘에 맡겨요. 안 된다는 말보단, 못한다는 말보단 일단 해보고 나서 정해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 바로 2019년 7월에 아끼던 동생이 세상을 떠났다. 남은 시간이 6개월이라고 판정받았지만 2년이란 시간 동안 호전되고 악화되길 반복하다 결국 천국에 갔다. 나중에 완쾌되면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나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곤 했다. 얼마 후 병세가 갑자기 나빠져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동안 찾아가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병문안에 갔다. 스스로 밥도 먹을 수 없었고 말도 하지 못했다. 앙상이 뼈만 남은 채 눈을 떴다 감기를 반복할 뿐이었다. 동생 어머님이 대진이 형 왔네 라고 하자 그가 눈을 떴다. 그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절로 눈물이 흘렀다. 형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가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소통수단은 손가락이었다. 손가락 까딱할 힘을 겨우 짜내고 있었다. 그의 손을 잡고 얘기했다. 형 오니까 좋니? 좋으면 한 번, 진짜 좋으면 2번 손가락 움직여봐. 내 손으로 2번의 떨림이 전해졌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퇴근길에 늘 지나는 병원이었는데 나중에 하다가 결국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다. 왜 자주 찾아주지 못했을까? 왜 자주 표현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의 하루와 나의 하루는 무게가 달랐을 거다. 삶의 끝자락에서 가벼운 손가락 너머로 전해진 무거운 떨림은 내게 특별한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다. 지금 바로 하지 않으면 결국 후회가 따라온다는 걸 말이다. 감정 쓰레기. 누군가 내 집 앞에 맘대로 쓰레기를 버리면 당당히 버리지 말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계속 그래도 되는 줄 안다. 가만히 있다면 주인의식이 없단 거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려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감정 쓰레기를 다른 사람의 마음에 버릴 때가 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점이다. 말에는 힘이 있고 사람은 영향을 주고받는다. 긍정적인 말이 사람의 자존감과 삶에 영향을 주듯 부정적인 말 또한 사람에게 반드시 영향을 끼친다. 말한다고 다 들어줘서도 안 되고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물의 자정 능력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다. 물은 스스로 오염물을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지만 그 한계치를 넘어서면 정화되지 못하고 썩은 물이 된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 그 이상의 감정 쓰레기가 쌓이면
마음에 병이 든다. 마음에 병이 생기면 몸은 따라서 탈이 난다.